나온 거 책이 김영사에서 나왔던데요. 그래서 저도 책을 냈었기 때문에 그냥 책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네이버랑 뭐 구글이랑 다 찾아봤는데 아직은 책이 출간이 공식적으로 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이제 초안이 나왔는데 벌써 보내주신다고 하신 건가? 제가 못 찾은 건가 싶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철현 교수님이시고요. 요가 수트라 삼매론에 대해서 이제 써주신 내용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책을 지금 집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주소를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슈람으로 보내주실 것 같긴 한데요. 보내주시면 바로 책을 좀 같이 공유해서 이런 책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책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실걸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자료까지 소중한 얼마나 어렵게 쓰셨겠어요. 근데 그 책을 그냥 선뜻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버드 나오셨으니까 하버드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아무 말씀 없으셔서 네 그냥 제 의견이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새벽에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굽히지 않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일가제 지은 건데 게일가제 선생님이 지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는 감정이라는 무기 해서 수잔 데이비드 선생님 책 이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이제 다시 긍정으로 넘어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다시 내면 비판자에게 맞서다. 이게 이제 편도체가 불안과 공포와 막 이런 데 쪽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면 비판자와 편도체와 연결이 될까? 뭐 이렇게 봤는데 편도체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없으시고요. 부정성은 하나의 힘이다. 그리고 이제 부정성이 나타날 때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타인에게 부정성이 전염될 수 있다. 이때 긍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부정성은 신체의 건강을 나쁘게 한다. 그때 긍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부정성은 하나의 힘이다. 이럴 때 부정성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이렇게 쫙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실천하기에 좋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건 안 돼 이런 분들 많은 게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뒷담화는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부정성의 회오리가 되기도 한다. 그럼 그때 긍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내일 봐주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감사를 통한 긍정성 키우기.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써준 내용인데요. 긍정성을 키운다고 일상 속에 장애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긍정성을 키운다고 일상의 장애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상 긍정적이라는 건 내가 노력하는 거지, 장애물은 삶의 숙제가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삶의 숙제가 다가오는 거는 마치 그냥 밀물과 썰물처럼 어쩔 수 없는, 내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애물은 오는 거고 그 허들은 넘어야 되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할까? 아니야, 난 그건 불가능해. 부정적으로 할까? 선택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데요.
장애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했을 때 그럼 뭐 효과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면 내가 훅 다가오는 그 삶의 숙제의 어려운 그 안에서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얼른 넘어가고 쿨하게 이렇게 턱턱 털어내고 뭐 잘 넘었어 됐어 이 정도면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부정적이면 이봐 난 그래서 안 된다니까, 거봐 내가 해봤자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내가 원래 요꼬라진 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죠. 동네 뒷산을 넘냐 히말라야를 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산은 산이 돼, 그러니까 삶의 숙제는 숙제이되 이게 그냥 뒷산의 언덕같이 이렇게 쑥 넘어가게 하는 건 긍정성이고, 똑같은 숙제지만 저 히말라야 꼭대기 저걸 넘어가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보면, 긍정성이라는 건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다 얘기해도 아니죠. 예, 그래서 긍정성이라는 건 회복 탄력성을 높게 한다. 이게 이제 똑같은 삶의 숙제라도 뒷산 정도의 높이로 느끼게 할 수 있는, 히말라야 같은 높이더라도 뭐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 히말라야 좀 춥고 좀 더 많이 가겠지? 고산병이 올 수도 있어. 근력이 좀 딸리겠네. 유산소 운동 좀 더 해야 되겠네 해서 마음의 근육을 미리 키우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은 몸과 마음에 유익합니다. 뭐 다 알죠. 단지 선택하기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앞에 그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럴 때는 욕구나 욕망과 감정은 나를 살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몸에 나빠, 이건 내 삶에 나빠, 이건 내 정신건강에 나빠 하면서 구분했던 그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기도 했지만 그게 부정적인 마음 쪽으로 이렇게 나를 기우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도 향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지를 아까 명상하실 때 이렇게 좀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그게 어렵다 이럴 때는 앞의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닥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투지도 강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 감정과 연결되는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그래 알긴 아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 게일 가젤 선생님이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감정, 이게 뭔가 부정성이 밀려오는데 이거 긍정적으로 하라 했는데 그래 나도 알아. 이거 신체 건강에도 심리적 건강에도 정신적 건강에도 영혼에까지 도움이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까요? 제목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썸네일에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부정성이 막 밀려올 때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하지? 어제 영상 중에 끝부분에 잠깐 넣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화가 일어날 때 그 대상을 미워하기보다 내 안에 화가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당신 오늘 나의 스승.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미워할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바뀔 뿐 내 감정에서 화가 일어난다면 화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화를 두려워하고 그게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안한 마음은 운동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건 곧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내재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내재된 힘이기 때문에 초조하다. 초조한 건 좀 문제가 있지만 불안하다. 이거는 오케이, 불안할 수 있어. 왜냐면 불안하다는 건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운동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크라우칭 스타트, 그게 이제 100m 달리기 할 때 가장 몸을 불안하게 해서 운동성을 최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마찰면을 어깨 손끝 발끝으로만 닿고 있다 뽕 하고 나가잖아요. 마치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나 불안해 이거 별로 좋지 않아. 나 이렇게 화내는 거 좋지 않거든. 내 삶에 있어서
아, 나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조건이 딱 일어났을 때 마치 수소폭탄이 터지듯 조건 따라 일어난 것 조건 따라 변화한다. 이걸 잊지 말고 뻥 하고 움직이는 거죠. 트리거 포인트, 방아쇠를 당기는 그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화였다가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 그래 맞아 내 안에 화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줄 수는 없어. 신조차도 나를 화나게 하거나 신조차도 나를 짜증나게 할 수 없는데 뭐 나랑 똑같은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밥 먹고 뭐 배출하고 욕구 욕망이 있고 감정적인 저 사람이 나를 감히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내 안의 신성함을 건드릴 수 있다고? 불가능해. 그건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그냥 마치 기계에서 이렇게 탁 누르면 마치 그냥 방정식 나오듯 이렇게 아 방정식은 제 머리에서 이미 지나가서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니까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야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으로 가는 아주 원초적이고 강력한 힘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훅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감정적으로 고맙게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지고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아 그럼 내 재능 중에 뭐를 끌어내서 내가 삶을 영위해야지. 그리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때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이 부분을 좀 성장시켜야 되겠네 하면서 아 이 부분이 성장하게 돼서 감사하다 라고 이거를 바꾸게 되면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질 때 아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감사해 하면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힘든 시절 나를 도와준 은인을 잠깐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선생님, 멘토, 친구 등 나에게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인은 꼭 스승이지 않아도 되죠. 선생님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전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안 되는 더덕거리는 잉글리시로 르따완지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네이버 파파고를 친구 삼아 번역기를 막 돌려가지고 메시지를 막 보내드렸더니 좋은 또 글을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만난 지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르따완지한테 제가 항상 먼저 메시지를 주시지 제가 보내진 않았는데 제가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코로나 때 괜찮으십니까? 항상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줄간에 아시죠? 잉글리시가 원래 그렇지만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썼어요. 근데 그 인사를 양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palm together, deeply big bow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빅바우를 엄청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진짜 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와미 베다 선생님, 뭐 르따완지, 스토마지, 뭐 아슈람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슈람 선생님들,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뭐 그리고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 일요일 특강에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이 편지를 쓰자니 손에 그 쥐가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만났던 우리 방송 스태프들은 거의 제 스승하고 같을 정도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 있어서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모두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당신을 도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슈람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방법인데요. 죄송할 때, 감사할 때 그 항목에 대해서 특히 감사할 때 항목을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써라. 이거 우리 염은주 선생님이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쓰려고 하면
이게 너무 많아지는데 뭘 어떻게 쓰지? 근데 이거를 약간 건드리게 되나? 이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약간 뭉뚱그리고 쓰고 이게 진짜 고민하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구정에 핑계 삼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감사하고 이러해서 감사하고 이러해서 죄송하고 이러해서 이렇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하나를 잘 적어 보시는 게 내 긍정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역경을 설명하고 과거의 도움이 현재의 역경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힘이 되고 있는지 전하는 겁니다. 완벽한 표현을 찾거나 맞춤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안정이 확 되죠? 완벽한 표현 그런 거 없지요. 그리고 맞춤법 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맞춤법 정말 많이 틀려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논문 예전에 막 한 500편 막 편집하고 이럴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했는데 이게 막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맞춤법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얘기해요. 너무 뻔뻔하게. 뜻만 전달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뉘앙스만 전달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일 가젤 선생님 하버드에서 하버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예 뭐 상관없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걸 아주 섬세하게 전하면 거기 띄어쓰기 맞춤법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여기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편지를 낭독하며 감사를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목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받는 분이 어떤 느낌이겠네 하는 거를 내가 아주 직접적으로 확 느끼는 거죠. 신체 감각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 집중합니다. 와 이런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아 너무 빼야 되는데요. 신체 감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집중해 보세요. 신체가 와우 하면서 심박동이 이렇게 확 열리는 그 공간 안에서 뛰는 심박동을 느끼게 되는지 아니면 환희심으로 눈꼬리가 올라가게 되는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깨의 긴장감이 훅 풀린다거나 얼굴이나 몸의 온기가 감돕니까? 긴장이 풀어집니까? 어제 우리 박수영 선생님하고 이화실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그간에 좀 이렇게 긴장해서 막 집에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이거 힘든데 했는데 어저께 막 풀어주셔가지고 진짜 온몸에 온기가 돌면서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도 한 학기에 한 번쯤은 이 마사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감사함과 함께 그 마사지를 받으면 이 효과는 더 커지겠죠. 정말 더 커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편안한 느낌이 들면 상대방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편지만 발송해도 좋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들면 상대방을 만나는 것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한 사람에 대한 대상을 우선 정하고요. 두 번째는 그 편지를 아주 섬세하게 쓰고요. 그래서 그게 온몸에 변화가 막 오면서 와 이거 정말 감사한데 라는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라는 거예요. 사실 둘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뭡니까? 반전이죠. 그래 나 해야 되겠네. 편지 써야 되겠어. 나 그래 그 사람 만나서 고맙다고 해야지. 근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저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긍정적 감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정말 섬세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나는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을 제공받는다. 이거를 그 화를 없애는데 그 누구였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은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지우기 위해서 진짜 화가 날 때 막 글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글 쓴 거를 3, 4일 있다가 그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상황을 내가 만든 거죠.
마크 트웨인 같은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막 났을 때 그냥 화나는 걸 항목별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도 막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그걸 꼭 전달하지 않더라도, 근데 화난 마음은 전달하지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우선 나도 긍정적인 마음이 될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마음의 폭을 넓게 해서 상대방과 어떻게 좋게 하는지 그 사회적인 부분도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감사에 몰입하는 훈련을 실행해 봅시다. 요 한 줄이면 끝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크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면서 스트레스가 확 왔을 때 그냥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스트레스 왔네? 자동적으로 그냥 감사에 몰입하고, 스트레스 왔네? 이걸 감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돌리지?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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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상황을 밝게 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그만합니다. 손바닥에 열을 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특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번거롭게 해드리게 하지 않도록 아직은 일요 특강 오실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는 조금 미뤄두고요. 문화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유튜브로도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봄학기 거 벌써 다 등록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명동 롯데는 올리는 대신 회원분들을 조금 모시는 걸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봄에는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등록을 좀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수강료가 제 강사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12시 한 10분, 12시에 녹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한 12시 10분, 15분쯤 이제 오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어리석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어리석음만 지나가도 수행은 가능합니다 하는데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토막 나눠서 아마 또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가 잘 그거를 조각조각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케미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고 토요일 날 새벽 6시 15분에서 45분 사이에 KBS 1라디오에서 토요일마다 녹음한 내용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또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가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갑자기
또 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켤 수도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면 아, KBS 녹음하는 건데 어리석음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